부정적인 태도라. 조지. 이 대목에서 난 좀 직설적으로 말할게요. 세상에 만연해 있는 부정에너지를 다루기란 만만치 않아요. 모질다 싶을지 몰라도 과감한 과단성이 필요하죠. 부정에너지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잘라내기 힘들어요. 우리가 인생에서 행복과 성공을 맛보기 위해서는 우리 주변을 긍정적인 사람과 긍정 에너지로만 가득 채워야 합니다. 누구도 고립무원에서 자기 혼자 성공할 수 없어요. 그러자면 파트너와 조력자를 신중하게 선별해야 하죠. 성공하고 싶다면 버스에 태울 사람들을 신중하게 고르세요. 자, 잘 들어요. 우리 주변에는 우리에게 에너지를 더해주는 사람도 있고 에너지를 빨아먹는 사람도 있어요. 후자를 나는 에너지 뱀파이어라고 부릅니다.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의 생명력을, 목표와 비전을 차츰차츰 갉아먹지요. 이들은 버스의 연료를 줄줄 새게 만들고 타이어에 구멍을 내며 버스 여행을 끔찍한 악몽으로 둔갑시킵니다. 하지만 조지, 잊지 마세요. 개인적인 감정으로 그들을 바라볼 필요는 없어요. 그들은 세상에 만연해 있는 부정에너지에 너무나 오랫동안 노출돼 감염된 사람들일 뿐이니까요. 단 현재의 모습을 버릴 의지가 없는 뱀파이어들은 절대 내 버스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하겠다고 결심하세요. 여기에 동정이 끼어들 틈은 없어요. 이 원칙은 사생활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돼요. 불평투성이인데다가 그런 게 뭐 되겠어? 하고 사상꺾은 부정적으로 나오는 친구들은 아예 멀리하는 게 좋아요. 자, 그럼 이제 6번째 룰을 소개할까요? 룰 6. 당신의 버스에 에너지 뱀파이어 탑승 금지 표지판을 붙여라. 부정적인 사람은 절대 탑승 금지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목적지를 향해 달릴 거니까 긍정적인 자세로 협력할 수 있는 팀이 필요하다고 분명히 말하세요. 누구를 막론하고 부정적인 사람은 정류장에 남거나 도중에 버스에서 내려야 한다고요. 이 말을 들으며 조지는 레리와 톰, 마이크, 베티, 호세가 정류장 벤치에 앉아 그의 버스가 붕 하고 떠나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는 장면을 그려보았다. 내심 속이 다 시원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조지는 그런 일을 감행할 인물이 못 됐다. 엄하게 대하는 정도라면 모르지만 버스에서 내리게 하다니 엄두가 나지 않는 일이었다. 조지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조이가 다시 설명했다. 우선 에너지 뱀파이어인 레리와 톰을 불러서 눈을 똑바로 보며 이렇게 말하세요. 내 버스에 부정적인 사람은 필요 없네. 긍정적인 태도로 내가 제시한 비전을 따라올 생각이 없다면 당장 버스에서 내려주게. 다른 직장을 알아보는 게 좋을 거야. 하고요. 그건 너무 가혹한데요? 조지가 말했다. 나도 알아요. 하지만 이 상황에서는 정말 냉정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들에게 마음을 바꿀 기회를 주세요. 대신 그들이 그 기회를 거부한다면 망설이지 말고 버스에서 내리게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그들 때문에 결국 버스 여행을 망칠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내 버스에 타지 않겠다던 코요테 3마리는 어쩝니까? 조지가 물었다. 그들도 불러서 얘기하세요. 버스에 탈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세요. 만일 이번에도 초대를 거절하면 팀의 런칭회의에 참석시키지 말아요. 회의뿐 아니라 프로젝트와 관련된 어떤 일에서도 배제시키세요. 이번 제품 프레젠테이션이 끝나고 나면 당신은 앞으로 팀원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터득하게 될 겁니다. 조지는 조이의 말을 충분히 이해했다. 지금 용기를 내 마음을 다잡는다면 궁극적으로 에너지 뱀파이어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팀을 단결의 길로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조이는 확신에 차 있는 조지를 위해 마지막으로 중요한 조언을 해주었다. 잊으면 안 되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너무너무 중요해서 10가지에 포함시키지 않은 특별한 룰이죠. 에너지 룰 중에서도 제1순위랍니다. 자, 받아 적으세요. 조지는 펜과 종이를 꺼내들고 조이의 말을 기다렸다. 이 가장 특별한 룰은 당신 자신에 관한 거예요. 조이의 표정은 진지했다.
당신이 가진 긍정 에너지와 비전이 다른 누구의 부정 에너지도 이겨낼 만큼 강해야 해요. 당신의 확신과 믿음이 다른 이들의 어떤 회의와 의심도 부숴버릴 만큼 모든 사람이 당신의 비전에 동참하진 않아요. 의심이나 회의적인 태도로 빈정대면서 네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고 비웃는 사람들이 꼭 있을 거예요. 그들은 꿈을 이룬다는 건 나나 우리가 아닌 누군가 다른 사람들의 얘기야. 우리 주제에 감히 무슨 성공 하는 생각에 젖어 있어요. 심지어 당신이 실패하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있죠. 당신이 성공해버리면 자신들은 나약한 실패자가 되니까 그들은 어떻게든 당신의 버스를 방해하려 안간힘을 씁니다. 이미 자신의 버스 운전대는 놓아버린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가진 긍정 에너지가 더더욱 중요한 거예요. 언제든 당신 버스에 올라타려 하는 에너지 뱀파이어들의 등을 떠밀어 버스에서 몰아낼 힘을 가져야 해요. 승객 중에 부정 에너지를 가진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고 때로는 당신 윗사람이어서 쉽게 등을 떠밀어 버릴 수 없는 뱀파이어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당신은 그들까지도 다룰 수 있을 정도로 매일 긍정적인 계획에 먹이를 주어 건강하게 키워야 한답니다. 내가 에너지 북을 준 것도 그런 이유예요. 하루만 반짝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습관이 되어야 해요. 긍정 에너지는 사용하면 할수록 더 단단해지는 근육과 같습니다. 그 근육이 단단해질수록 당신에겐 더 커다란 힘이 생기죠. 습관처럼 반복하세요. 하루하루 긍정 에너지에 집중할수록 자연스럽게 몸에 익을 거예요. 그래야 부정적인 사람이 당신을 공격해올 때 막아낼 수 있어요. 필드 플레이를 많이 할수록 훌륭한 골퍼가 되듯이 자꾸 연습해야 긍정 에너지를 잘 활용하게 돼요. 부정 에너지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을 키워야 합니다. 내가 해줄 얘기는 여기까지예요. 잊지 마세요. 조지는 그녀의 말에 토를 달 수도 없었다. 100번 옳은 말이었다. 조지가 가진 긍정 에너지는 아직 부족하기 짝이 없었다. 그래서 버스에 타지 않겠다는 팀원들 때문에 그렇게 흔들렸던 것이다. 자신에 대한 확신도 비전에 대한 집중도 아직 미약했다. 조지 자신이 나약했기 때문에 에너지 뱀파이어들의 말과 태도에 흔들린 게 분명했다. 그래, 오늘에야말로 버스의 방향과 움직임이 확실하게 정해질 거야. 모든 것은 그에게 달렸다. 좀 더 확고하게 밀어붙여야 한다. 조지는 오늘은 어제와 다르게 행동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다잡았다. 이런 생각을 하며 버스에서 막 내리려 할 때 조이가 그의 어깨를 잡았다. 아, 참 잊을 뻔했네요. 이 돌멩이를 받아요. 이게 뭐죠? 조지는 돌멩이를 받아들이며 물었다. 까맣고 볼품없는 돌이지만 아주 특별한 물건이에요. 내 스승님이 주셨던 거죠. 그분은 이것을 내게 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이 돌멩이 안에는 값진 보물이 담겨 있다. 그걸 알게 되는 순간 네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네가 만나는 모든 이들의 내면에 간직한 값진 보물을 찾게 될 것이다. 라고요. 이제 이걸 조지 당신에게 줄게요. 아니, 그런 소중한 걸 제게요? 제가 이걸 어떻게 써야 하나요? 일단 호주머니에 넣고 있어요. 그리고 당신 안에 확신이 흔들릴 때 들여다보면서 내가 해준 말을 떠올리세요. 돌멩이 안에 보물이 있다는 말을요. 당신과 당신 팀이 가진 보물을 꼭 찾아내길 바랄게요. 말없이 듣는 것도 좋아. 사무실에 도착한 조지는 가장 먼저 레리를 불렀다. 조이의 말대로 버스의 움직임을 방해하고 있는 에너지 뱀파이어들을 하나씩 처리할 참이었다. 조지는 이들에 대해서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제 잘 알고 있었다. 그의 팀은 이미 정확한 방향을 가리키는 나침반을 확보하고 있었고 그 방향을 향해 돌진하려면 그 어느 때보다도 집중력과 긍정 에너지가 필요했다. 책상 앞에 앉아서 레리를 기다리는 동안 그는 약간의 두려움이 섞인 묘한 긴장감에 휩싸였다. 대학 시절 중요한 학기 경기를 앞두고 있을 때의 느낌과 비슷했다.
명치 끝이 묵직해 오면서 짐짓 초조하면서도 언제든 튀어나갈 준비가 돼 있는 고무줄처럼 팽팽해 있는 상태. 관중의 함성 소리가 기대감이 치솟을 수, 관중의 함성 소리와 기대감이 치솟을수록 패배하면 어쩌나 하는 불안함과 승리의 환호성을 지를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동시에 교차했다. 너무나도 익숙한 감정이었다. 그때마다 조지는 살아있다는 쾌감에 전율했고 그것은 곧 경기에 임할 마음의 준비가 돼 있다는 뜻이기도 했다. 그런 긴장감 덕분에 훌륭한 경기 결과를 얻은 적도 많다. 조지는 생각했다. 오늘 다시 나의 경기가 시작되는군. 아주 오랜만에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레리가 방으로 들어왔다. 조지는 그가 불평불만과 부정적인 말들을 내뱉기 전에 먼저 재빨리 선제 공격을 했다.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찬 자네의 부정적인 태도를 이제 더 이상 참아줄 수 없네. 긍정적인 태도로 내 버스가 달리는데 협조할 생각이 없다면 버스에서 내리게 오늘 당장. 레리는 평소와 다른 조지의 직설적인 말투에 깜짝 놀랐지만 이내 조지의 강력한 선언이 자신에게 어쩌면 필요한 처방이라는 것을 받아들였다. 내심 한도에 다다랐다고 느낄 만큼 그간 자신이 팀원들에게 빈정대는 태도만 보였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레리는 자신에게는 이 직장이 꼭 필요하며 조지의 지시대로 태도를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톰의 경우는 달랐다. 톰은 매사에 삐딱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성격상의 차이 때문에 조지를 싫어했다. 조지와 톰, 둘 다 상대방이 서로를 싫어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건 개인적인 관계의 문제가 아님을 조지는 잘 알았다. 팀에 사활이 걸린 상황이었고 NRG 2000 런칭에 성패가 달린 문제였다. 톰, 나는 자네가 팀에 남아주길 원하네. 하지만 우리 목표를 향해 달리는데 자꾸 방해가 된다면 자네를 더 이상 용인할 수가 없어. 다른 팀원들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걸 팀장으로서 가만둘 수가 없다는 말이야.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톰이 강하게 대들었다. 팀을 망치고 있는 건 바로 팀장님입니다. 우리 팀이 문제를 겪고 있는 것은 제가 아니라 팀장님 때문이에요. 회사 안에서 팀장님에 대한 평판이 어떤지 모르시는군요. 개인적 능력은 뛰어난지 모르겠으나 리더십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다들 수군댄다고요. 팀의 성과가 자꾸 떨어지는 것도 그 때문 아닙니까? 게다가 예전부터 팀장님이 저를 안 좋아했다는 거 저도 압니다. 제가 팀에서 주목받는 게 내심 싫으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몰아내지 못해 안달이시군요. 하지만 우리 팀에는 저처럼 재능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더 하실 말씀 없으면 전 이만 자리로 돌아가서 일이나 하겠습니다. 조지는 온몸에 힘이 쫙 빠졌다. 마치 톰이 그의 안에 있던 에너지를 모조리 빨아삼키기라도 한 듯 한없이 무력하게만 느껴지고 수분을 모두 빼앗긴 화초처럼 와르르 가루가 되어 부서지는 기분이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머릿속이 캄캄해졌다. 그럼 왜 내게 버스 티켓을 제출했나? 조지가 간신히 입을 뗐다. 팀장님 버스가 폭발하는 걸 제일 앞좌석에서 보고 싶어서요. 톰은 이를 드러내며 웃었다. 아시잖아요. 어차피 그렇게 될 버스라는 거. 버스가 폭발하면 새 팀장님 밑에서 이제까지 업무를 인계하고 보좌할 사람이 필요할 겁니다. 그때 아수라장이 된 팀을 수습할 사람이 저밖에 없기도 하고요. 예상은 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패닉 상태가 된 조지는 초조해하며 빈 재킷 주머니 속을 더듬었다. 그때 조이가 건네주었던 돌멩이가 손에 잡혔다. 그는 돌멩이를 꺼내 만지작거리며 애써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머릿속 사전을 뒤지고 있었다. 톰이 이렇게까지 자기를 몰아붙일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건 뭐죠? 애완 돌멩이라도 되나 보죠? 톰이 빈정대듯 물었다. 조지는 돌멩이를 들여다보며 자기 안의 보물을 찾으라는 조이의 말을 떠올렸다. 그리고 당신 자신이 가진 긍정적인 에너지가 강하지 못하고 비전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할 때 에너지 뱀파이어들을 상대할 힘 역시 없다는 그녀의 말이 떠올렸다.
조지는 지금 프로젝트의 성공을 돕는 데는 관심 없고 상황을 바로잡으려 애쓰는 팀장을 도와줄 마음 역시 눈꽃만큼도 없는 거만한 에너지 뱀파이어로 하여금 모욕적인 말을 퍼부으며 자신을 비난하도록 방치하고 있었다. 지금 조지의 태도는 요 몇 년간 그에게 주어진 상황을 무기력하게 받아들였던 태도와 하나도 다르지 않았다. 매일매일의 삶이 그를 녹다운시켰고 자신감은 점점 움츠러들었다. 시간이 갈수록 만족스러운 자신이 아니라 가엾고 딱해 보이는 자신의 모습과 마주했었다. 오늘만은 약해지지 않겠다고 확고하고 강인한 사람이 되겠다고 굳게 마음먹지 않았던가? 그런데 지금 또다시 약해진 모습으로 녹다운되기 직전이 되어버렸는가? 또 이렇게 무너지는가? 또... 아니지, 이제 아니야. 난 돌아가지 않을 거야. 이제 그만. 조지는 마음속으로 외치며 손안의 돌멩이를 있는 힘껏 움켜쥐었다. 그때였다. 이제 그만이라는 마음속 선언이 그의 몸을 휘감은 에너지를 일순간에 바꾸어 놓았다. 그 기운이 얼마나 강했던지 앞에 서 있던 톰도 흠칫 놀라 뒤로 주춤 물러설 정도였다. 이제 더 이상 다른 사람이나 세상한테 두들겨 맞기만 하는 샌드백이 되지 않을 거야. 조지는 톰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자넨 내가 여기 이렇게 앉아서 그 가당치도 않은 말들을 가만히 듣고만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 톰이 채 뭐라 대답하기도 전에 조지가 다시 말을 이었다. 자네가 그렇게 재능 있다고 생각해? 그래, 재능 있다 치세. 그렇다면 이번 프로젝트에서 그 알량한 재능을 발휘해 무엇을 했나? 말꼬리 잡고 빈정대기? 대안도 없는 끝없는 비난? 아무리 세상의 재능을 다 가졌다 해도 자네처럼 부정적이고 거만한 태도를 가진 팀원보다는 실력은 좀 부족하더라도 같은 방향과 목표를 향해 달릴 수 있는 팀원을 택하겠네. 자넨 내 버스가 불에 타든 벼랑에 떨어지든 그때 사태를 어떻게 수습할까 걱정할 필요 없네. 자네는 이미 거기 없으니까. 자넨 해고야. 평상시와 다른 조지의 강경한 태도 그리고 해고라는 극단의 통제 앞에 톰은 충격으로 할 말을 잃었다. 그리고 얼굴이 붉어지더니 아무 말 없이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다. 에너지 뱀파이어가 하나 떨어져 나갔군. 조지는 톰과의 대화 때문에 흥분이 가시지 않아 자리에서 발을 뗄 수가 없었다. 쉽진 않았지만 옳은 결정이었다. 톰은 능력이 뛰어난 팀원 중에 하나였고 그 때문에 조지는 오랫동안 그의 부정적인 태도를 묵인해왔다. 하지만 오늘 톰을 해고한 건 꼭 필요한 일이었고 덕분에 그 팀워크는 훨씬 좋아질 것이다. 조지는 강한 자신감과 홀가분한 기분을 느꼈다.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던 커다란 짐을 훌쩍 내려놓은 기분이었다. 그는 손안의 돌멩이를 쳐다보며 다시 주머니에 넣으면서 조이가 생각나 미소를 지었다. 아주 오랜만에 자기 자신이 자랑스러웠다. 이제 3마리의 코요테 차례였다. 조이는 버스에 타지 않겠다는 사람들을 팀 업무에서 제외시키라고 조언했었다. 그런데 마이클의 경우는 따로 부를 필요도 없었다. 톰에게 해고 통보를 한 것이 이미 알려졌는지 마이클이 잔뜩 상기된 표정으로 조지의 방으로 성큼성큼 들어왔던 것이다. 그는 톰을 해고한 건 큰 실수이며 조지의 버스는 조만간 불길에 휩싸일 것이라고 말했다. 조지는 그런 마이클에게 역시 자신의 버스에 타기 싫으면 떠나라고 강하게 못 박았다. 자기 의지를 굽힐 줄 모르는 완강하고 자존심 센 마이클 역시 차라리 다른 버스를 타겠다며 방을 나갔다. 아침부터 연이은 설전을 치른 조지는 그 다음은 누굴까 궁금했다. 평상시 그는 팀 내에서 갈등을 빚거나 언성을 높이며 싸우는 것을 무척이나 싫어했다. 그러니 직원을 해고하는 일, 더더군다나 2명이나 되는 팀원을 탈락시킨다는 것이 분명 기분 좋은 일은 아니었다. 하지만 팀의 비전을 위해서는 마음을 굳게 먹기로 했다.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주춤거리다가 실패하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얼굴을 붉히며 언성을 높이는 일이 없기를 내심 바랐지만 필요하다면 앞으로 남은 베티나 호세와도 싸울 준비가 단단히 되어 있었다. 일단 베티를 불렀다.
버스에 타지 않겠다면 회사를 떠나는 방법밖에 없다는 강경한 말에 그녀는 다행히 버스를 타겠다고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베티가 뒤이어 덧붙인 말은 조지에게 강한 충격을 주었다. 어차피 팀장의 버스에 타기로 했으니까 제가 생각한 걸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내성적이라 이제까지는 한 번도 터놓고 말씀드린 적은 없지만 이건 그냥 투정이 아니라 솔직한 제 심정이에요. 팀장님 밑에서 일한 지도 벌써 여러 해 됐잖아요. 그런데 팀장님이 그동안 얼마나 달라졌는지 모르시죠? 시간이 갈수록 팀장님께서 점점 자신감을 잃어가는 모습이 저희에게 보여요. 겉으로는 강한 척 하시지만 저희한테는 시한폭탄처럼 위태로워 보이신다고요. 팀장님 지휘 아래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싶지만 팀장님은 저희가 가야 할 길을 제시해 주시기보다는 혼자 속으로 끙끙 앓고만 계세요. 톰이나 마이클한테 질질 끌려다니는 모습도 저희로서는 이해가 안 가고요. 회사 내부에서는 팀장님이 언제 잘릴지 모른다는 소문이 무성해요. 그래서 팀장님 버스를 타라고 하셨을 때 거절했던 겁니다. 목표가 어딘지도 모른 채 불안하게 운행하는 버스에 타고 싶어하는 사람이 어딨겠어요. 말씀하신 대로 저도 노력해 볼게요. 하지만 팀장님께서도 제 솔직한 심정을 알아주셨으면 해요. 조지는 놀라 할 말을 잃었다. 베티가 한 말은 구구절절 옳았지만 선뜻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았다. 그녀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다. 조이와 에너지 버스에 대한 얘기, 그곳에서 배운 것들과 자신의 내부에서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았지만 지금은 그럴 분위기가 아니었다. 조지는 겨우 이 말만 내뱉었다.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맙네. 버스에 타기로 결정해준 것도. 마지막으로 부른 호세에게 조지는 솔직한 심경을 담아 말했다. 지금까지 자넨 누구보다 열심히였잖아. 그런 자네가 내 버스에 타지 않겠다고 해서 적잖이 놀랐네. 하지만 호세 역시 평상시에 소심했던 모습과는 달리 마음속에 품었던 생각을 여과 없이 내뱉었다. 맞아요, 팀장님. 전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죠. 팀장님이 하라는 건 뭐든지 했고 야근이나 철야도 마다하지 않았고 주말까지 반납해가면서 일했죠. 다른 팀원의 공백이 생겼을 때 묵묵히 그걸 메운 것도 저였습니다. 정말 뼈가 부서져라 일했어요. 하지만 팀장님은 단 한 번도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시면서도 약삭빠르게 일하고 잘난 척하는 친구들한테는 꼼짝 못하셨죠. 결국 저처럼 마음 약한 사람에게만 어렵고 힘든 일이 주어지죠. 그런데도 제가 연봉을 올려달라고 어렵사리 말씀드렸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팀장님은 가급적 고려해보마라고 하시곤 그 후로 감감무소식이었어요. 팀장님은 늘 본인 생각만 하시지 저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기울이신 적이 없다고요. 그랬던 팀장님이 버스에 타라고 하시니 그게 다 팀장님이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한 방편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더군요. 이번 프로젝트가 실패하면 팀장님도 위험하다는 걸 다들 알고 있어요. 제가 신이 나서 환호라도 지르며 덥석 버스에 올라탈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한 번도 제 편이 돼주신 적 없는데 제가 그 버스에 타고 싶겠어요? 조지는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다른 직원들에게 받은 충격과는 차원이 달랐다. 가장 아끼고 총애하던 직원인 호세가 느꼈을 고통에 대한 연민,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몰인정하고 비인간적인 상사였다는 자책감. 그 모든 것이 조지의 마음을 후벼 팠다. 호세가 분노와 실망감에 몸서리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다. 조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자네 말이 맞네. 그래 맞아. 내가 할 말이 없네. 어설픈 자기 방어나 강한 응징이 떨어지리라 예상했던 호세는 깜짝 놀랬다. 앞서 면담을 했던 마이클과 톰의 얘기를 들었던 터라 자기 역시 해고될지도 모른다고 단단히 마음을 먹고 들어왔기 때문이다. 조지의 차분한 반응을 보며 호세의 마음속에는 놀라움과 안도감이 교차했다. 잠시 둘 사이에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두 사람 모두 머릿속으로 할 말을 부지런히 찾고 있었다. 마침내 호세가 먼저 입을 뗐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잠시 생각에 잠겼던 조지가 대답했다. 조이로부터 배운 긍정 에너지의 힘을 발휘할 순간이었다. 내가 참 잘못이 많았어. 하지만 과거를 돌이킬 순 없는 노릇일세. 지금부터 앞일만 생각하도록 하세. 조지의 눈은 자신감으로 빛났다. 강력한 라이트 훅을 연달아 두 방이나 맞았지만 이번엔 툭툭 털고 일어났다. 기운을 내 일어나야만 비전을 향해 달릴 수 있으니까. 나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게. 아직 구체적인 방법까지 설명하긴 힘들지만 뭔가 보여주고 싶어. 내 버스에 타주겠나? 함께 일하기 괜찮은 팀장이라는 걸 보여주겠네. 내 약속하지. 내 버스에만 신경 쓰지 않고 자네 버스에도 기꺼이 타겠네. 호세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두 사람은 왠지 오늘이 기분이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은 예감을 느끼며 회의실로 향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팀원들과 의욕적인 하루를 보내고 집에 돌아온 조지는 그날 밤 이상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는 버스를 운전하고 있었고 버스 안에는 팀원들 모두와 아이들, 아내가 타고 있었다. 버스는 강한 엔진 소리를 내며 저 앞에 보이는 커다란 산을 향해 힘차게 달려 올라가고 있었다. 그런데 소리를 내며 달리던 버스 앞에 갑자기 커다란 구멍이 났다. 구멍은 마치 암흑세계의 입처럼 점점 커지더니 마치 블랙홀처럼 조지의 버스를 끌어당겼다. 블랙홀에 빨려든 버스는 끝도 없는 낭떠러지 속으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조지가 아무리 브레이크를 밟고 핸들을 돌려보아도 버스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칠흑 같은 어둠 저 아래 시뻘건 용암이 부글부글 끓고 있었고 버스는 멈추지 않고 계속 빨려 들어갔다. 버스 안의 승객들은 비명을 질러댔고 조지의 등에서는 식은땀이 쉴 새 없이 흘렀다. 이제 몇 초만 지나면 버스는 이글거리는 용암 속으로 가라앉을 터였다. 그때였다. 갑자기 버스가 수평을 되찾으며 공중으로 쓱 하고 올라갔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버스를 들어 올리기라도 하는 것처럼 블랙홀 밖으로 서서히 버스가 떠올랐다. 어느새 버스 밖 풍경은 아름다운 초원과 꽃이 만발한 평온함으로 바뀌었고 승객들은 모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저 멀리 어디선가 나지막한 속삭임이 들려왔다.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목소리였다.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는 믿음을 잊지 마세요. 꿈에서 깨어보니 온몸이 땀으로 흥건히 젖어 있었다. 조지는 코앞으로 다가온 프레젠테이션과 팀에 대해 생각했다. 앞으로 남은 3일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들이 되리라는 긴장감과 함께 왠지 모든 상황이 잘 풀릴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런 낙관적인 기분이 든다는 사실이 스스로도 놀라웠다. 하지만 지난 한 주 동안 그는 갑작스러운 변화에 웬만큼 익숙해져 있었다. 눈 깜짝할 사이에도 인생의 풍경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알아가고 있었다. 앞길이 마냥 깜깜해 보이고 하루하루 버티는 게 인생이라고 여겼던 그였다. 그랬던 그가 우연히 탄 버스 안에서 팀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묘책을 얻게 될 줄 누가 알았겠는가. 무엇보다도 놀라운 것은 그 묘책이 정말 효과가 있다는 점이었다. 앞으로 어떤 놀라운 변화나 사건이 찾아온다 해도 조지는 그것을 충분히 맞아들일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수요일 아침, 조지는 정류장 벤치에 앉아서 어제 일을 곱씹어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뭔가 허전한 기분이 들었다. 왜 뭔가 빠진 느낌일까? 빠진 듯한 느낌일까? 내가 나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조지는 어제 베티, 호세와 나누었던 대화, 그리고 미팅에서 나왔던 내용과 성과를 하나씩 떠올려 보았다. 풋볼 코치가 그날의 경기 내용을 세세하게 분석하듯이 무용가가 공연에서 자신의 움직임을 하나하나 복기하듯이 그는 어제 있었던 일들을 되짚었다. 그런 시간을 가짐으로써 잘했던 것과 고쳐야 할 것을 알게 되고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도 깨닫게 되는 법이다. 실수를 통해 배우고자 하는 자세만 갖고 있다면 누구나 성장할 수 있다. 자기 성찰이 얼마나 필요한지 잘 알고 있었음에도 그간 그 진리를 잊어왔던 조지였다. 그는 대학 시절 하키팀 코치가 들려주었던 말을 다시 떠올리고는 수첩에 옮겨 적었다. 목표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지는 게 아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어제의 너보다 나아지는 걸 목표로 삼아라. 조지는 어제보다 훌륭한 팀장, 어제보다 좋은 남편, 어제보다 좋은 아빠, 아니 나아가 어제보다 나은 인간이 되고 싶었다. 호세가 자신과 일하는 데서 만족감을 느꼈으면 했고 자신이 무너지지 않을 것임을 베티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하루하루 나아지는 삶을 살고 싶었다. 팀을 제대로 이끌어서 이번 런칭을 멋지게 성공시키는 모습을 회사 중역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아직은 선명한 청사진을 채 완성하지 못했지만 꼭 해내고 싶다는 열망과 바람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했다. 확실히 어제 조지의 팀은 여느 때보다 한층 커다란 진전을 보였다. 하지만 좀 더 선명한 청사진을 완성하려면 그리고 금요일에 있을 프레젠테이션을 성공시키려면 아직 뭔가가 부족했다. 그러나 그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가 묘하게 잡히질 않았다. 조지는 문득 조이가 준 돌멩이가 생각나 주머니를 더듬었다. 주머니에 돌멩이 따위를 넣고 다닌다는 게 우스꽝스럽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조이가 그동안 해준 조언들이 힘을 발휘했음을 떠올려 보면 그 돌멩이도 괜히 준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조이의 말이 귓가를 맴돌았다. 그 돌멩이 안에 값진 보물을 발견하면 당신 자신과 당신이 만나는 사람 안에 있는 보물도 찾게 될 거예요. 이 조그만 돌멩이 안에 무슨 보물이 있다는 걸까? 오늘은 조이한테 물어보자. 돌멩이에 대한 해답도 이 왠지 모를 허전함이 무엇 때문인지도. 복잡한 머리를 애써 정리하는 사이 어느새 11번 버스가 그의 앞에 멈춰섰다.